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갖춰져 있고, 물론 무조건 양이 많다 해서, 워딩한 양이 많다 해서 훌륭한 불복 청구 이유서가 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청구 이유서를 나중에 이제 제가 불복 관련해서 보겠지만은, 청구 이유서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말이 간단할 수가 있습니까? 나 그냥 억울해. 이게 한 2페이지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두 페이지 쓰는 분들이 청구 이유서가. 그러니까 청구 이유서에 보면은 한두 페이지짜리를 보면은 그냥 억울하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근데 한두 페이지에 보면은 뭐 기본적인 양식 갖추고 실제 내용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억울한지를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실관계가 나와 있고 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그 과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따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제가 조세 불복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떤 쟁점을 세부적으로 잘 쪼개든가 아니면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잘 쪼개가지고 그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한두 페이지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제 이게 비록 촬영이지만 거의 동영상처럼 없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일단 조목조목 잘 따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선정할 때 그 대리인이 이제 그 사실관계 파악이라든지 또는 그는 당장 처음에 이긴다 진다를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은 어떤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이제 뭐 경험이 많은 이제 뭐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조세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야기가 들어보면 어디를 맥락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대화를 해보다 보면 버벅거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금방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대화를 해보면 모르나요? 대화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승소 가능성 검토라는 거. 그래서 대화를 해보고 이분이 정확하게 대리인께서 사실관계나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쟁점. 이 다툼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건데 쟁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실관계나 쟁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납세자 스스로가 봤을 때 물론 대리인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승소 가능성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15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제2장의 세무조사 일지와 세무조사 보고서 작성 관리인데 자 이것은 이제 기업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5년차가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특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사받는 항목이 비슷합니다. 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업종을 영위하는 이상 문제가 생길 곳은 뻔하거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서울청이나 뭐 중부청이나 각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또 일선 세무서도 있겠지만 주로 지방국세청은 정기조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A라는 업체를 과거에 조사했을 때 어떤 항목을 추징을 했는지를 전부 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년차가 됐을 때 조사를 나올 때는 과거에 조사해서 추징했던 내용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관행상 그대로 하고 있는지 과거와 똑같이 그래서 또 추징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기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지라든지 결과 보고서를 준비를 해 두셨다가 사후에 또 정기조사를 받게 됐을 때 과거에 조사받았던 내용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사후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에 보시게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세무 관련 제도 개선, 교육.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어오셨지만은 이게 이제 조세 문제라는 것은 항상 아시다시피 세법이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죠? 해마다 어떤 경제 현실이나 경제 상황에 맞게 세법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되는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정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우리 대손이 언제까지 확정돼야 됩니까? 거래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 사전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뭐 증빙 잘 챙겨야 되고 관계 서류 잘 챙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5편에는 이제 감사 지적 사례라 해가지고 이제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 감사 나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법인세 분야, 부가세 분야, 소득세 분야, 상속 증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가산세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조사 사무 처리 규정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이 조사 사무 처리 규정이라는 것 말고 뭐 국세청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훈령사항이 많습니다. 조사 사무처리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국세 징수 사무처리 규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조사 관련이니까 항상 이 조사 사무처리 규정이 이게 뭐 무슨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주요 절차적 하자를 주장을 할 때는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목차 정도 보는 걸로 할게요.